드디어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5개 신도시에 총 36,000가구 정도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건 이걸 거예요. 앞으로 1기 신도시 가격 선도지구 지정됐다고 하고 재건축 진행된다고 하는데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지금 사야 되냐 또는 팔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은 제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1기 신도시의 앞으로 가격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1기 신도시가 지금 재건축 추진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 2년 동안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로직으로, 어떤 논리로 그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요, 지금의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이제 재건축 아파트로서의 지위를 명실상부하게 갖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이미 이거는 저번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전 국민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이런 데들은 재건축 하겠구나, 할 거구나, 이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가격도 재건축이라는 지위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딱 2가지 기준으로 지금 저는 보니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입지, 미래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당의 양지마을에 재건축을 했을 때 신축이 들어가면 시세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또는 평촌의 꿈마을에 아파트를 지으면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를 기준으로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2번째로는 재건축 사업성. 지금 이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대지지분에 따라 또 용적률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낼 것인지 적게 낼 것인지에 따라서도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이 시세 형성되는 거랑 똑같은 기준으로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분당 신도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분당에서 지금 상급지 라인은 판교라고 할 수 있죠. 구축도 지금 18억 후반 형성하고 있고, 또 그 앞에 이제 구축인 판교 프루지오 그랑블도 39평에 28억, 37평에 25억, 26억 정도 하거든요. 그니까 분당도 우리 재건축하면은 20억은 뭐야, 22억, 23억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더 비싸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선도지구 떨어졌지만 시운단지 삼성 한신 같은 경우도 신고가 32평에 치고 있던 거고요. 또 중소형 평형, 사업성이 이렇게 좋지도 않은 중소형 14평인데도 지금 그냥 전고점 신고가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니까 분당 정도면 서울 상급지랑 비비거든요. 신축 지었을 때 20억 넘어가니까. 20억 넘어가는 서울 상급지급들은 지금 재건축 사업성 중소형 평형이다, 14평이다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앞으로 신축 짓기만 하면은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에 걸맞게 시세가 높게, 서울 상급지급으로 높게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평촌 신도시도 마찬가지긴 해요. 평촌도 이제 과천 다음이니까요. 과천도 지금 신축 시세가 23억, 24억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최근에 프레스티어 자이도 높게 분양 완판이 되었죠. 그래서 평촌 호계동, 목련 성경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35평이 14억 정도로 그냥 전고점 수준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시세는 분당보다는 약간 처지는 가격이에요, 가격적으로. 그래서 사업성 따라 조금 시세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앞서 보았던 이제 목련 성경 35평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 부근이지만, 이제 평촌동의 초원 세경같이 19평, 마인드 24평, 22평 이런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금 전고점 대비 한 16% 또는 20% 요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편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는 이 정도 입지, 평촌 신도시 정도 입지부터는 재건축 사업성을 좀 더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촌 내에서 같은 역세권, 비슷한 입지여도 사업성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일산, 삼본, 중동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축 지었을 때 한 10억 언저리, 84타입 기준으로 10억 언저리 예상되는 곳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겠어요? 재건축 사업성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기에 이 동네에서는요, 아주 입지 좋고 아주 사업성 좋고 중대형 평이고 그런 단지들은 시세가 앞서 본 분당이랑 평촌 따라서 거의 전고점 부근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좀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들은 여전히 고점 대비 15%, 20%, 25%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여부가 지정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이 가격 흐름에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입지와 재건축 사업성으로 갈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됐다 또 안 됐다 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변동을 주고 폭락을 하고 폭등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요, 서울시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혜택 주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 종상향 해주고, 현황 용적률 인정해주고, 공공기업 조금 낮춰주고, 뭐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하고, 금융지원 해주고, 다 비슷한 것들이에요. 다 끼리끼리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지원들이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사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동네와 그리고 그와 비슷한 입지의 서울의 어떤 동네, 재건축 동네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은 사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신축 기준으로 20억 넘어가는 이제 목동하고 분당 보시면은 가격 흐름이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3본 중동 일산 뭐 신축 시세 기준으로 뭐 10억 초반, 뭐 10억 언저리 하는 데하고 상계동도 신축 지으면 12억 뭐 이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가격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고점 대비 20% 하락.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도지구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입지와 재건축 사업성에 따라서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뭐 사라고 팔라고, 그래서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저희 추천은 일단 분당하고 평촌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좀 가격이 너무 선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상급지 재건축도 비슷하게 가격 흐름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목동이나 뭐 강남이나 여의도처럼 좀 높게 치솟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기에는 투자성이 좀 낮아 보이고, 꼭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기다리는 판단이 나 보입니다. 그리고 보유자분들, 분당 평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사실 이제부터는 수익률이 정말 높고 극대화되는 구간은 사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 2022년부터 2024년 최고의 투자 뭐였냐 하면 사실 이런 분당 평촌 재건축 사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2022년에 거의 가격 안 빠졌죠. 2024년에도 거의 신고가 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다른 데도 다 20%씩 30%씩 빠졌었는데. 근데 지금부터는요, 사실은 좀 투자를 했을 때 찾아보시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가 몇몇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사실 단기 폭등 했을 때 매도하고 조금 더 수익률 높은 것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고려하실 게 지금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이나 이런 1기 신도시들 재건축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면은 아마 입주까지 최소 10년이고 못해도 한 15년은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투자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존의 보유자분들이나 아니면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인 판단이 나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3본 중동 일산 같은 경우는 이 동네는 뭐 지금 가격이 막 엄청 비싸다, 엄청 고평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매수하는 입장에서 저라면은 차라리 그 동네 뭐 같은 3본에 중동에 일산에 그냥 준신축이나 신축을 바로 사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지금 그 동네 신축들이나 준신축들이 많이 비싼 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동네들 같은 경우는 아까 분당 평촌은 그래도 재건축이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동네는 사실 재건축했을 때 사실 사업성 재건축이 정말 잘 될까? 이런 의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중단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실 분들은 차라리 바로 신축 가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보유자분들께도 지금 구축을 계속 들고 가서 입주까지 가져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차라리 매수자들께 추천드렸던 것처럼 준신축이나 신축으로 좀 갈아타거나 또 다른 지역으로 신축으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련해서 앞으로 이 1기 신도시들의 시세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뭐 사야 되나 파야 되나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그리고 재건축은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기부 채납 뜯어가는 것도 많고요. 뭐 통합 재건축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소유주들끼리 분쟁 요소도 꽤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이라면 전 조금 더 1기 신도시들은 기다려보는 것 추천드리고요. 또 혹시 보유자분들이시라면은 내가 만약에 다른 부동산을 사야 한다거나 또 나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면 이번 기회에 한 번은 뭐 인기 있을 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홈즈의 이종우 대표였고요. 앞으로도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부동산 어떤 지역에 관해서 또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정보들 또 저희 의견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영상 또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면은 계속해서 저희 의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